안녕하세요. 톡앤스탁의 김은수입니다. 자, 오늘 톡앤스탁에서는요, 이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우리 증권 전문가 분들과 함께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와 이 스마트한 투자 아이디어를 재미있는 코너들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이 톡앤스탁에서는 원포인트 투자 레슨이라는 코너를 진행합니다. 우리 톡앤스탁 스타분들이 출연을 하셔서 증권 교육 진행하는 시간인데요. 이 코너 앞뒤로 종목 상담, 투자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톡앤스탁은 다양한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02-2654-9188 02-2654-9188로 전화 주시면요. 저희 빠르게 실시간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문자 샵 3989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보내주셔도요. 역시 실시간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에 톡앤스탁 검색하시면 상담 게시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온다는 점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노란톡 메신저에 톡앤스탁 혹은 별톡방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요. 이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실시간 가이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도 같이 참여하셔서 저희 좋은 의견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참여 이벤트로 종목 상담 혹은 퀴즈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기초교육 VOD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퀴즈 정답자 3분께는요. 우리 톡앤스탁 스타분들의 3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 이 중 한 분께는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 선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톡앤스탁 시청자 퀴즈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도 이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을 막기 위해 뉴욕뿐만이 아닌 미국 전역에 강력한 이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부분적인 폐쇄 정책을 뜻하는 이것은 자, 1번 아마존, 2번 셧다운, 3번 업앤다운입니다. 오늘 시청자 퀴즈 힌트. 보통 컴퓨터를 할 때 이 시스템 종료를 할 때 이러한 얘기를 쓰기도 하죠. 위아래는 아닐 거고요. 한 기업은 미국의 기업입니다. 자, 오늘 힌트 여기까지 드리고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급변하는 증시 이슈. 특히나 투자의 맥을 오늘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포인트 투자 레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우선 오늘 이 코스피 코스닥 기준으로 이 사실 동학 개미 운동이라 불리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는 여전히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외인의 매도세 역시 오늘 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 이 특히나 기관 연기금에서 오늘 좀 힘을 받쳐준 그런 모습으로 오늘 이 상승 마감을 했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이제 국내 선물 시장을 보시면요. 수급 쪽으로만 봤을 때 이 기관에서 매도 물량을 쏟아냈는데 반대로 좀 오늘 외인이 좀 받아주는 그런 모습 보인 하루였습니다. 자, 우리 오늘 아시아 이 시간 우리나라 국내 증시 장중에 유가가 10% 넘게 급등을 하는 등 사실 정유주, 건설주 등이 오늘 좋은 흐름을 보인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이라고 하죠. 특히나 이 언택트 관련주들 오늘 특히나 좀 특별한 상승세 보여줬는데 한마디로 전략 후강이었던 그런 하루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내일은 어떻게 될지 우리 시장 대응 전략 오늘 프로페스타님 모셔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입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우리 같이 방송을 하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제가 최근에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네네. 제가 요즘 들어 근래 최근 이 시장을 보면요. 예. 상당히 어마무시한 알파벳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렇죠. 뭐 네. V, W, N, 뭐 I, 뭐 나이키, 뭐 예, 심지어 뭐 유자 예, 만등 예, 예. 별의별 이제 상당히 알파벳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만큼 시장에 관련해서는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예. 하루 아침에 뭐 10%, 20% 급등하는 이제 종목이 저희가 쏠쏠히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 예, 예. 특히나 이제 코스닥 시장 이제 기준으로 거래량 역시 많은 상황입니다. 네네. 특히나 우리가 이제 좀 물론 아직 예측 자체가 사실은 좀 무의미한 우리가 좀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저는 의외의 상황이 좀 발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이 네. 우리 G3 종목 회담 나왔을 때
W자 반등이 시작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조정 구간을 거칠 네.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지없이 지금 그냥 눌림목이 와버린 상황이죠. 근데 제가 지난 이틀 전에 말씀드렸을 때 이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간이 사줬던 이 개인의 이 물량을 도대체 누가 받아줄 거냐. 외인은 아니고 받아주면 기관이 받아줘야 맞아요. 되는데 기관이 받아줄 거냐라는 말을 제가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금일 장 막판 기관에서 또 대량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대량 매수가 들어왔는데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좋게 보는 점이 보통 최근에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면은 금융투자 위주로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짧게 단타를 이제 노리고 들어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연기금 이제 들어왔어요. 그렇죠. 연기금도 들어오고 보험도 들어오고 투신도 들어오고 특히 연기금이 아주 조금 많은 순매수 금액으로 좀 들어와줬는데 이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는 코스피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확신을 갖기에는 아직도 저는 이르다고 봅니다. 맞아요. 네. 금일 같은 경우에 장 막판에 왜 올라갔느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100% 신뢰하지 않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원유 감산 관련해서 코멘트를 날렸거든요. 네. 그 코멘트와 관련해서 국제 유가 WTI 원유 선물도 바로 상승으로 뭐라고 해야 되죠? 위로 그러니까 슈팅 네. 위쪽으로 슈팅이 나오게 됐고 우리 국내 증시도 약간 그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스닥 시장도 한번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또 기관에서 좀 많이 사줬죠. 많이 네. 사줬는데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서 차트를 봤을 때 결국 오늘 장 막판에 끌어올려 놓긴 했지만 전일의 하락분을 다 메꾸진 못했습니다. 네, 맞아요. 아직까지도 눌림 구간이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봤을 네네. 땐 코스닥 시장 자체를 봤을 때 예. 사실 이제 바이오주가 요즘에 우리가 이제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그렇죠. 대장주였잖아요. 예, 예. 근데 바이오주가 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그렇죠. 거기에 관련해서 차익 실현으로 특히나 이제 코스닥이 올랐던 이유가 특히나 예, 예. 뭐 셀트리온 삼형제가 그렇죠. 예. 거의 코스닥 지수 자체를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거기가 올랐었었는데 맞습니다. 예, 백신 이거 조금 관련해서. 예.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요. 네네. 거기에 관련해서도 좀 코멘트 부탁드려요. 일단은 네. 뭐 이제 그 우리가 코스닥 같은 경우 너무 편향되게 제약 바이오 위주 그러니까 셀트리온 네. 삼형제를 대장으로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뭐 진단 키트다, 그다음에 맞아요. 뭐 백신 개발이다 이 관련해서 엄청나게 지금 수급이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럴 때 우리가 이제 개미 투자들이 이제 와서 제약 바이오에 이제 쏠린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제약 바이오는 이제는 우리 김문수 앵커님이 잘 말씀하셨지만 차익 실현을 할 이제 시기입니다. 차익 실현을 네. 할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종목을 가야 되느냐? 제가 G3에서 가지고 나왔던 테스 같은 그러니까 올해를 이끌어갈 주도 업종의 1차 밴드들 반도체. 주들은 그렇죠. 네. 예, 반도체나 5G 이쪽으로 좀 힘을 실어줘야 될 때라고 보고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크게 보자면 저는 아직까지도 좀 관망하자가 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조금 더 한번 하락한다고 봐요. 네. 예, 왜냐하면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두 가지가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시청자분들은 유가 이 하락에 대해서 뭔가 감산 합의든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뭔가 우리가 팩트가 나와줘야 돼요. 시장이 올라가려면 네. 아니면은 코로나19 관련해서 백신 개발이 돼야 돼요. 맞아요.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지금. 네. 아무것도 된 게 없이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말 그리고 꿈과 희망으로 지금 장이 받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화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는 조금 한 번 더 바닥을 확인하는 부분을 좀 맞아요. 생각을 하셔야 될 시기예요. 독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죠. 예. 네. 너무 지금 매수를 따라붙을 시기가 네. 아니라 이겁니다. 예, 아니라 이거고 특히나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저녁에 뭐가 있냐면요. 미국에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있습니다. 예. 네. 이게 있는데 우리 국내 증시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를 따라가는 모양이거든요. 네. 예. 오늘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분명히 또 뭐 증가로 나오겠죠. 근데 이 증가냐 감소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실업수당 청구가 끝난 후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렇죠.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네. 미증시가 빠져버리면 내일 국내 주식도 빠집니다. 네, 맞아요. 미증시가 빠져버리면 내일 국내 주식도 빠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미증시가 반응을 하느냐를 보고 우리가 조금 더 돌다리도 두드려가는 심정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맞아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이 명쾌한 해답 찾아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이 상담 들어온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노란통 메신저 상담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주식 종목 상담 혹은 해외 선물 투자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이 노란통 메신저의 팍스경제TV 별톡방 검색하셔서 무료로 입장하시면요, 이 종목 상담과 투자 상담 가능합니다. 이뿐만 아니고요, 종목별로 테마 동향, 이슈 종목 특징주까지 저희가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첫 번째 상담입니다. 3459님께서 보내주셨네요. 펄어비스 현재 이 매수가 17만 8천 원, 이 비중 30%입니다. 더 올라오는 걸까요? 추가 매수는 어떨까요? 라고 주셨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언택트라고 하죠. 네네네. 비대면 쪽의 관련주들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예, 예. 펄어비스 게임주잖아요. 오늘 네. 뭐 게임주뿐만이 아니고 뭐 컨텐츠 관련주, 뭐 혹은 이제 뭐 쇼핑 관련주, 언택트 관련주는 다 올랐다고 해도 무방한데 네네. 펄어비스 오늘 상당히 좀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오늘 외인이 가장 많이 현재 매수를 한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현재 17만 8천 비중 30%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기존에 네.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죠. 얘가 이제는 하향 조금 안정화가 됐습니다. 네. 매출이 하향 안정화가 됐고 펄어비스의 가장 기대했던 부분은 검은 사막하고 좀 비슷한 붉은 사막인데 얘가 출시 일정이 약간 좀 연기가 됐습니다. 네. 연기가 됐지만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조금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20만 원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20만 원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인데 17만 8천 원에 지금 그 비중이 30%라고 하셨죠. 네. 비중을 30% 들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추가 매수를 들어간다? 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 추가 매수 들어갈 건 아니고 펄어비스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30%의 비중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비중이 많기 때문에 19만 원, 19만 2천 원 정도에서 비중 절반 정도 좀 차익 실현하시고 네. 나머지 이제 물량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까지 한번 끌고 가보시고 오히려 제가 오늘 그 방송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약간 이제 그 반도체나 5G 주도주 쪽으로 네. 조금은 힘을 실어줄 때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게임 관련주들이 게임 관련주 안에서도 꼭 펄어비스가 아니고 제가 G3에서 가지고 나왔던 네오위즈도 좋고 나머지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펄어비스가 단기간 지금 시세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리 외인 수급이 있더라도 아무리 외인 수급이 좋더라도 필연적으로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비중 절반은 19만 2천 원 정도에서 조금 차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이제 그 비중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까지 한번 끌고 가보는 전략이 어떨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6905님께서 주셨습니다. SK텔레콤 이 매수가 23만 9천 원, 비중 40%입니다. 자, 이제 다시 올라올까요? 이 손절가, 목표가 부탁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통신주가 다 올랐습니다. 특히나 예, 예. 뭐 LG U+가 가장 많이 올랐지만 SK텔레콤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거든요. 네네. 상당히 좀 고점에서 사셨네요. 23만 9천 원이면. 근데 현재 지금 18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밑꼬리를 좀 달고 오늘 4%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SK텔레콤 비중이 좀 큽니다. 어떻게 보세요? 야, 이게 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왜 올라왔냐라고 말씀드리면 많이 빠져서 올라왔다라고 그냥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대형주기도 하고 네. 많이 빠져서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5G 관련해서 이제 중국 쪽에서도 5G 이제 부품 쪽으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한다고 이제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SK텔레콤 그리고 이제 경쟁사 KT, LG까지도 올해 그 작년 3주 전 정도에 5G 투자 관련해서 조금 더 그 투자 비중을 확대한다는 네. 좋은 또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SK텔레콤이나 통신 상사들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 이 급락장을 이기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 이제 비중이 너무 높아요. 40%는 비중이 너무 높은데 일단 23만 9천 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올라올 거라는 생각은 제가 좀 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시면 안 돼요, 솔직하게. 네,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는 없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현명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40% 비중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손절하라고 하는데 손절이 나가겠습니까, 솔직하게. 예. 하지만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조금 그 그러니까 어두운 새벽이 좀 길어질 뿐이지 결국에는 올라올 종목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SK텔레콤 비중 40% 들어가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확인하지 말자, 그냥. 예. 결국 23만 9천 원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 평단가까지는 온다. 근데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으니 네. 차라리 보지 말자. 예. 현실적으로는 뭐 선절을 조금 하고 다른 종목을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도 예전에 투자를 저도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하는 입장에서 40% 비중이면 손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예. 그냥 보지 말고 기다려보자. 이게 나을 것 그냥 같습니다. 홀딩하는 게 오히려 그렇죠, 좋은 네. 전략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꼭 이 부분 참여하셔서요. 꼭 투자 전략 세우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노란톡 별톡방에서 이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우상향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원유 ETN 지금 사기엔 이미 늦었나요? 용기가 안 나네요라고 주셨습니다. 자, 일단 원유 ETN 예. 사실 뭐 레버리지 자체로 하는 종목들은 네네. 좀 변동성이 큰 거는 당연한데 그렇죠, 특히나 그렇죠. 이 원유 ETN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괴리율이 커요. 예. 그다음에 뭐 롤오버 비용까지
저희가 생각했었을 때 좀 이러한 점이 사실 이제 우려감이 좀 큰 것 같은데 예. 저도 좀 궁금한 예, 상담입니다. 원유 ETN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유 ETN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런가요? 원유 ETN을 왜 하시면 안 되냐면은 지금 괴리율을 말씀하시는 네. 이제 부분을 보니까 시청자분이 뭔가를 좀 아시는 분 같은데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매수를 해도 나중에 팔 때 문제가 됩니다. 거래량, 거래 대금 자체가 너무 좀 작아요. 아직까지는 ETN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ETN은 좀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요. 오히려 레버리지 ETN을 할 바에야 크루드오일, 해외 선물 크루드오일 선물을? 그렇죠. 선물을 직접 투자를 하시는 게 낫고, 아니면 난 아직까지 선물은 조금 더 공부를 해야겠다 하시면은 차라리 ETF로 하세요. 욕심을 좀 버리시고. 타이거 원유 선물 ETF로 하시는 게 그나마 타이거 원유 선물 ETF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상당히 좀 나와주는 종목이거든요. 나와주기 때문에 타이거 원유 선물 ETF를 하시는 게 좋고, 저도 요즘에 그 원유 ETF, ETN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ETN 같은 경우에는 또 한 가지 단점이 만기가 있죠. 만기가. ETF는 만기가 없이 그냥 쭉쭉 가는 건데, 예. 근데 이제 ETF, ETN의 가장 큰 문제가 괴리율이죠. 그러니까 인버스 가격이 내려갈 때는 정말 추종을 잘하는데 네. 가격이 올라갈 때 이상하게 추종이 안 돼요, 요즘에. 예.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인 답은 지금 원유가 20불 초반대 있지 않습니까? 얘는 결국 매수 기조로 보는 건 맞거든요. 오히려 저는 지금 이런 시간대에 조금만 시간을 투자해서 차라리 해외 선물의 크루드 오일을 조금 더 공부해보는 게 어떨까? 차라리 ETN 보지 마시고 저는 그게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4787님께서 주셨습니다. LG화학 이 매수가 32만 4천 원, 비중 40%입니다. 자, 다시 올라오나 싶었는데 손절가 목표가 부탁드릴게요라고 주셨습니다. LG화학이 최근에 좀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네네네. 특히나 지금 셰일가스 오일 자체가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졌지만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도 특히나 전기차 배터리 때문에 조금 더 웃었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그렇죠. 있는데 LG화학 현재 32만 4천 원입니다. 23만 원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예. 지금 29만 원까지는 좀 회복한 모습인데 오늘 상당히 좋은 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기계업종 떨어졌어요. 예. 업종 자체로 보면요. 근데 LG화학 앞으로의 이 전망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대치가 낮아졌을 뿐이지, 우리 지금 시청자분이 32만 3천 원대요. 32만 4천 원대죠. 이 이상 올라와요, 솔직히. 이 이상 올라오는데 얘도 똑같아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 앞전에 상담드렸던 SK텔레콤 가지신 시청자분보다는 훨씬 좋은 상황입니다. 훨씬 좋은 상황이고, 한 가지 또 흠은 비중이 좀 높으시네요. 네. 비중이 좀 40% 정도 높으신데, 이 비중을 저는 우리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같은 마음으로 봤을 때 유지하십시오. 어차피 손절 못해요. 이 자리에 손절 못하기 때문에 유지하시면은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32만 3천 원까지 올라오기 좀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금일, 전일까지 해가지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순매수를 좀 했거든요. 네. 특히나 오늘같이 기관에서 대량 매수세가 들어왔는데도 얘는 소식이 없어요. 팔았어요, 솔직하게. 팔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빠르게 올라오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단은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눌림목 구간이거든요.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의 저점, 조금 우리가 너프하게 잡아주자면 직전에 29만 6,500원 선을 아래로 하향 돌파하지 않는다면은 네. 그다지 크게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32만 3천 원이 아니고 뭐 최소한 34만 원까지는 들고 계시면은 갈 수 있다. 하지만 네. 좀 중기로 보자. 예, 중기로 보자. 이것도 좀 중기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